미국과 이란 전쟁, 이제는 정말 끝에 다다른 걸까요? 시장은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상승,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도 0.72%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과 방향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상승의 본체가 되는 건 AI,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가지 축의 동반 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부분의 M7 종목들이 모두 올라줬습니다. 특히나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구글이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마이크론이 메모리주의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8% 넘게 올랐고요. 인텔도 칩 공장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쪽으로는 좀 혼조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다소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가 상장 신청서를 보냈다는 소식에 오늘 항공주들 그리고 방산주 쪽으로도 흐름 좋았고요.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 쪽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좀 강하게 빨간 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과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가장 크게 반응했던 건 미국-이란 전쟁의 이야기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중동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군사 긴장이 중단에 있었고요. 이란에서 보낸 서한으로 반등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크게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또 상승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가 확전 우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 이야기들이 충돌을 하면서 뉴스에 휘둘린 변동성 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 좀 간략하게 적어봤고요. 기술주가 지수를 방어해줬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좀 지속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것까지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그럼 오늘 타임라인 좀 핵심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 출발을 만들었던 이야기는 트럼프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야기였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표를 통해 보셨듯이 장중에 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급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동에 배치한 공군 A-10 공격기를 2배 증강한다는 뉴스가 나와서였습니다. 호르무즈 인근 작전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확전 우려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상승폭 급격하게 축소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양국의 휴전 협상이 진전이 없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투심이 좀 크게 위축이 됐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후반에 시장은 다시 한번 재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메시지가 좀 부각이 됐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히 여전히 유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여전히 리스크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이 트럼프의 연설을 또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과를 좀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오늘 시장이 뉴스 한 개가 나올 때마다 방향을 계속 바꿔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뉴스가 나올 땐 하락했다가 외교 뉴스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변동성에 더해서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헤드라인이 움직였고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중동 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 경제 지표도 다양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과 관련한 경제 지표 그리고 소비와 제조 이슈도 있었는데요. 먼저 민간 고용 관련해서 전쟁 중에도 크게 올라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는데 이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미국의 3월 민간 고용 ADP가 발표를 했습니다. 6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상치였던 4만 명의 증가를 상회하는 발표치였습니다. 특히 2월 증가폭도 6만 3천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건, 교육, 건설 중심으로 증가가 있었고요. 임금의 상승도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고용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과 경기 버팀력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예상하시다시피 중동 뉴스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용은 좋았지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거죠. 이어서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요. 물가 부담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2월 소매 판매입니다. 발표치가 0.6% 상승으로 전월 대비 나왔는데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서 좀 같이 보실 만한 게 컨트롤 그룹인데요. 음식, 자동차, 건자재, 휘발유 등을 제외해서 실제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지표는 결국 소비가 좀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인 제조업 PMI도 같이 나왔는데요. 3월 제조업 PMI를 보시면 52.7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소폭 올랐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50 이상의 지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확장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오늘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가격 지수였는데요. 가격 지수가 78.3으로 나왔습니다. 7.8포인트 급등한 수치고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무려 1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59%가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물가의 재상승 시그널로 읽히면서 금리의 부담 요인이 되는 지표였습니다. 물가 이렇게 좀 부담 수준으로 나왔지만 오늘 시장은 여기에 집중할 정신이 없었다고 할까요? 중동 뉴스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종목별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구글이 2.8% 이상 올리면서 이 나스닥의 상승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I 영상 생성기 비오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비오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오 3.1 라이트 버전을 이 구글이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 버전과 속도는 똑같은데 비용은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덕분에 오늘 구글 강한 기대감 안고 움직였고요. 테슬라도 오늘 상승이 강했습니다. 2.5% 이상 움직였는데요. 이 3월 달에 프랑스에서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이런 소식 하나하나가 이 본격적인 판매 회복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밤사이에 스페이스X 관련 소식들도 대거 나왔었죠. 드디어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는 4월 21일에 스페이스X 투자자의 날까지 개최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스페이스X발 기대감도 작용이 됐었던 테슬라였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M7 중에 유일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2029년까지 이 싱가포르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 한두 번이 아니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온 탓에 이 시장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M7 전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전쟁 소강 국면에 따른 빅테크 투심 회복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국면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단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0.7% 올랐습니다. 이 캔터 피츠제럴드가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마벨과 손을 잡으면서 이 다양한 고객사들을 좀 포섭할 수 있게 된 엔비디아였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고요. 또 간밤에 메모리주들이 8%에서 10% 가까이 굉장히 급등했었죠. 마이크론도 8% 이상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캔터 피츠제럴드가 이 마이크론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700달러로 유지하겠다.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메모리주 전반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9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한국 내, 우리나라 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마이크론이 다른 한국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터보컨트 기술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늘려줄 것이다. 초반부터 나온 이야기긴 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메모리주들 강하게 올라섰고요. 인텔은 개별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폴로 글로벌에 매각했었던 아일랜드 공장 지분의 절반을 다시 한번 재매입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덕분에 장중에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 자금난 당시에 팔았었던 자산을 다시 한번 좀 사들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인텔이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회복이 됐나 보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번 매입 사건이 어찌 보면 인텔의 좀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자면 메모리주에서 기본적으로 터보컨트의 충격이 가시면서 반도체 단이 일제히 반등했다. 이 터보컨트도 어쩌면 딥시코와 비슷하게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가 있겠다. 드디어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이제 전쟁 관련 이슈들이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개별주 이슈들도 강하게 좀 반응이 되고 있는데요. 일라일릴리가 3.74%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의 FDA가 일라일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쉽게 말해서 먹는 마운자로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찌르는 주사제에서 먹는 알약으로 좀 제형이 바뀐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일라일릴리고요. 나이키는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면서 이 여러 증권사들로부터 투자 의견 하향, 이 리포트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시장 판매량도 부진했고요. 관세 부담도 상당한 편이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재고까지 쌓이면서 전방위적인 악재들이 있었던 나이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좀 급락했었던 뉴몬트, 이런 광산주들은 동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전쟁이 좀 진정되다 보니까 금 가격도 전쟁 이후 최고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광산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 전쟁의 이런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고 있는 개별주들이지만 오늘은 모처럼 개개별의 이 호재와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연설을 기다리면서 조금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관망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되는 모습, 8원 가까이 좀 되돌림 나와주고 있고요. 이 유가는 하락했습니다만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소폭이나마 좀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쟁이 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